안녕하세요. 조영기의 통일꿈털 17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하고 오늘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굉장히 핵심적인 이야기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힘을 통해서 평화를 유지하겠다. 두 번째는 오늘 국회에서 연설한 건데 우리를 시험하지 말라. 과거 정부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북한은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는 힘에 의해서 바탕을 두겠다. 이 북한의 근원적 변화의 대상은 뭐냐면 바로 지금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고 있는 핵과 미사일,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으로 이어지는 3대 전체주의적 포갑 정치를 바꾸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돼서 중요한 것이 바로 저는 북한의 대북 제재와 관련된 미사일 도발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어떤 국제사회에서 조치를 취하고 있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에게 어떤 영향이 가는지를 한번 봐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연합뉴스에서 아주 잘 자료를 정리를 했습니다. 대북 제재 주요 일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2006년부터 북한은 국제사회, 특히 유엔으로부터 시작해서 10번의 제재를 받았습니다. 2006년 7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 11일까지 한번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래로 이렇게 보겠습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것이 북한이 2006년 7월에 대포동 2.25 미사일로부터 시작해서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았는데 아버지 김정일 때는 3번의 유엔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재를 받았는데 10번 중에 김정은은 7번의 대북 제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의 정권이 이전의 정권보다는 훨씬 더 포갑적이다. 그리고 국제 규범을 지키지 않는 정권이다, 지도자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동아시아를 지금 방문을 하고 있는데 오늘 중국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 같습니다. 북한에 대해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중국이라는 것을 모두 다 인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에서 대북금융제재법을 통과했습니다. 일명 윈비어법입니다. 윈비어는 북한에서 억류됐다가 내사 상태로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 국민들을 굉장히 분노케 만든 젊은 청년입니다. 이 청년의 이름을 따서 만든 겁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번 보면 북한에 조력하는 금융기관에 대해 미국 금융 시스템 접근을 전면 차단하겠다. 이것은 누구를 겨냥했는가? 바로 중국을 겨냥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 중국에 대해서 사실상의 세컨더리 보이콧을 행사한다. 그리고 이 법의 주요한 내용 중에 하나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행정부는 윈비어법을 시행된 것을 중단하거나 또는 종료할 때는 반드시 이 의회에 보고를 하고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강력한 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북한도
북한 주민이 어떤 영향을 받는가라는 것은 북한도 김정은 정부가 김정은이가 어떤 대책을 세우는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몇 가지의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지난달 10월 7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노동당 중앙위원회 7기 2차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2차 전원회의의 핵심 목적은 아마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대북 제재를 강화했는데 그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었고, 그리고 한 달 뒤인 어제 이 박봉주 내각 총리인 북한의 박봉주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내각의 전원 확대 회의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이때의 목적이 어떤 거였는가? 이런 자기네들이 내세운 슬로건은 자력 강화의 동력과 과학기술의 위력을 통해서 경제 강국을 조속히 달성하자라는 건데, 이거는 단지 사회주의 국가 또는 북한처럼 전체주의 국가에서 내세우고 있는 슬로건에 불과하다. 이거의 목적은 어디에 있었느냐면 바로 국제사회에 강화된 대북 제재에 대해서 대응하고 경제정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를 했는데 몇 가지 중요한 사항들이 지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동력과 식량, 여기서 동력이라는 것은 북한식 표현을 그대로 한 건데 에너지 또는 우리로 보면 뭐 전력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동력과 식량, 원료와 자재의 자급자족을 통해서 인민경제의 주체화를 강조한다. 자급자족이라는 이야기는 북한은 지금 북한이 생기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써온 얘기인데, 이렇게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상태에서 자급자족이 된다는 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산에 가서 물고기를 찾는 거나 같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기술에 의거해서 최단 기간에 이 자급자족, 인민경제의 주체화 또는 경제강국을 건설하자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대외무역 활동을 좀 더 강화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각 성, 위원회, 기관, 단체의 과업을 제시를 했는데 이때 참여한 사람들이 내각의 이 구성원, 우리로 치면 이제 뭐 장관 정도 되는 사람들, 그리고 책임 일꾼,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도농촌경리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공장기업소 지배인 등이 방청했다고 합니다. 이런 이제 대북 제재가 사실은 굉장히 강력한 대북 제재입니다.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거가 거의 없는 상태인데, 연합뉴스에서 만든 자료를 다시 한번 조금 더 비춰주겠습니다. 지난 북한이 9월 3일 날 6차 핵실험을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굉장히 빠른 시간에 대북 제재, 유엔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2375호의 내용을 잠깐 보면 유류 공급을 제한하겠다. 그리고 제재 대상을 추가하고 해상 검색을 강화하고 또 북한의 중요한 돈줄인 해외 노동자 파견을 제한하고, 그리고 북한의 또 돈줄인 석유 제품 수출을 금지시키고 북한과 합작 사업을 설립 유지했던 것을 이제 전면적으로 금지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걸 잠깐 좀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대북 제재 결의 2375 유류 공급 제한하는 거, 제재 대상을 포함한 거, 해상 검색을 강화하는 것, 북한 해외 노동자 제한하는 것, 또 섬유유류 제품 수출 금지하는 것, 또 합작 사업 전면 중단하는 것들. 여기서 보면 북한이 지금 해외로부터 시작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돈 자체를 전부 다, 돈줄 전부 다를 차단했다. 그래서 북한은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런 대북 제재가 그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떻게 북한이 대응했는가라는 것을 잠깐 보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조금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북 제재의 영향은 첫 번째는 외화 부족입니다. 이 외화가 들어오는 돈이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었는데 이 일상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등으로 인해서 수출도 제한되고 또 해외 노동자 파견으로부터 시작해서 들어오는 돈도 제한되니까 북한에 약 한 3,000명 정도의 전문 해커들이 있는데 이 전문 해커들이 국제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해킹을 시도했다라는 것이 우리 얼마 전에 한국의 국가정보원 국회 국가정보위원회에서 보도된 내용, 블록체인에 들어가고 또 국내은행에 접근해서 그 외화를 탈취하려고 그러는 시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대북 제재의 영향이 어떤 거냐면 생필품과 유류 가격이 상승됐다. 또 하나는 북한의 주요한 수출품이었던 석탄이 대량으로 생산되는데 중국으로 수출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석탄 가격이 하락하는 이런 영향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은 한국에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국이 지금 그 유엔 제재가 이렇게 많이 강화되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한국이 운신할 수 있는 폭도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제한대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나 재밌는 내용들이 지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건가?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니까 유류 가격이 한 3배 정도 뛰었다고 그래요. 이제 뭐 북한의 주요한 도시 평양, 신의주, 뭐 이런 평성 이렇게 해서 뭐 4-5 군데의 기관에 유류 가격을 늘 우리의 대북 단체에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한 3배 정도 뛰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유류 가격 뛰는 거하고 북한의 일반 주민들의 삶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고위 간부들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니까 굉장히 큰 영향을 받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바로 생산된 석탄이 시장에서 흘러나오면서 과잉 생산됐기 때문에 석탄 가격이 하락됐다. 이 석탄 가격이 하락됨으로 해가지고 북한 주민들의 생각은 어떤 거냐? 대북 제재가 지속되었으면 좋겠다. 금년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전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는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지속해서 얼마만큼 오랫동안 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거가 중요한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왜 대북 제재를 하는가? 북한의 행동,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북한의 행동의 변화를 모색했지만 27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북한이 근원적 변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내어야 된다. 이 기간 동안에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대북 제재를 해야 되는가? 그것은 바로 북한의 근원적 변화를 위한 것이다 라는 정당성을 가지고 조금 고통스러운 기간이 있더라도 이 고통의 기간을 같이 합심해서 잘 넘겨낼 수 있는 설기를 모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저희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대북 제재와 북한 주민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